안녕하세요. 이유 있는 심리학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자신의 기분은 챙기지 못한 제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2026년 현재 우리는 필코너미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필코너미란 내 감정이 곧 경제적 가치가 되는 시대를 말하죠. 기업들은 여러분이 기분 좋게 소비하도록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우리의 기분이 자산이 아닌 부채가 되곤 합니다. 분명 대화는 내가 주도한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진이 다 빠지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상대방이 화를 낸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를 죄책감에 밤잠을 설친 적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감정 자산을 도둑맞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뇌가 왜 이렇게 무방비하게 감정을 털리는지 그 오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심리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인간관계의 감정혹으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타인의 기분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뇌에 박혀있는 거울 뉴런이라는 장치 때문입니다. 거울 뉴런은 타인의 감정을 내 것처럼 복사해서 느끼게 만드는 생존 본능입니다. 원시시대에는 동료의 공포를 같이 느껴야 함께 도망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의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이 본능은 치명적인 뇌의 오류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전염, emotional contagion이라고 부릅니다. 악의적인 사람들은 여러분의 이 공감 능력을 아주 영리하게 이용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여러분에게 전염시킨 뒤 그 책임을 여러분에게 떠넘깁니다.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내 기분이 상하잖아 라는 말은 사실 내 기분을 네가 책임져 라는 협박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이 불편한 전염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비위를 맞추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감정 가스라이팅이 시작되는 첫 번째 지점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직장 상사 A가 여러분에게 은근한 압박을 주는 상황입니다. A는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죠. 김 대리, 이번 보고서 내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좀 실망스럽네. 물론 김 대리가 바쁜 건 알지만 내 기분이 참 묘하네. 여기서 포인트는 내 기분이 묘하다는 표현입니다. 상사는 업무의 구체적인 잘못을 지적하는 대신 자신의 나쁜 기분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뇌는 즉시 반응합니다. 아, 내가 상사의 기분을 망쳤구나. 이제 여러분은 보고서 수정보대 상사의 기분을 풀어주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상사는 단 한마디로 여러분을 정서적 노예로 만든 셈입니다. 이것이 직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전형적인 감정 자산 약탈입니다. 이번에는 연인 관계를 살펴볼까요? 데이트 중 사소한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상대방이 갑자기 입을 꾹 다물어 버립니다. 이른바 침묵의 처벌을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을 걸어도 아니 나 기분 안 나빠 신경 쓰지 마 라고 차갑게 대꾸합니다. 말은 괜찮다고 하지만 온몸으로 뿜어내는 부정적인 에너지는 여러분을 숨막히게 합니다. 결국 여러분은 견디다 못해 먼저 사과를 하게 됩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화 풀어. 상대방은 기다리던 듯이 말합니다. 진심으로 미안한 거 맞아? 사랑하면 내 기분 정도는 먼저 알아줘야지. 이 대화에서 여러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 조절 실패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여러분의 책임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가 반복되면 여러분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감정 자산은 완전히 파산하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이 판을 뒤집고 승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전략은 감정의 이중 장부를 쓰는 것입니다. 회계 장부를 작성하듯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감정의 소유주를 명확히 기록하세요. 상대방이 불쾌감을 드러낼 때 속으로 이렇게 외치는 연습을 하세요. 저 화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다. 나는 저 감정을 대신 갚아줄 의무가 없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경계선 설정이라고 부릅니다. 타인의 기분을 관찰하되 그것을 내 안으로 들여오지 않는 연습이죠. 상사가 실망했구나 라고 인지만 하세요. 내가 실망시켰구나 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감정의 소유권만 확실히 해도 뇌는 불필요한 죄책감을 멈추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을 가장 단단한 방어벽으로 만들 줄 회색돌 기법입니다. 가스라이터들은 여러분의 리액션을 먹고 자라는 괴물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당황하고 울고 화를 낼수록 그들은 여러분을 통제하고 있다는 쾌감을 느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길가에 흔히 널린 아무 특징 없는 회색돌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도발할 때 단답형으로만 응대하세요. 그래? 그렇구나. 알겠어. 이상은 금물입니다. 어떤 감정적 동요도 보이지 않고 무미건조하게 반응하면 상대방은 당황하게 됩니다. 반응이라는 먹이가 끊어지면 그들은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힐 재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가장 강력한 심리 전술입니다. 세 번째는 논리로 상대의 안개를 걷어내는 법입니다. 가스라이팅은 대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안개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네가 내 기분을 망쳤어 라고 공격할 때 조용히 질문을 던지세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를 썼을 때 내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어? 내 행동 중에 어떤 부분이 너를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지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공격하는 사람은 당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공격은 논리가 아닌 감정의 투사일 뻔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순간 감정의 안개는 걷히고 주도권은 여러분에게 넘어갑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적 입행이라고 부르며 뇌의 편도체 흥분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손실회피 번향이라는 고집불통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나쁜 관계일지라도 그것을 끊어댈 때 생기는 상실감이 무서워서 억지로 버티는 것이죠. 하지만 냉정한 손익계산서를 두들겨 보십시오.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갉아먹히는 여러분의 영혼과 자존감, 그리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놓치고 있는 수많은 기회비용들. 이것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승자는 상대를 제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기분의 주인이 되어 어떤 외부의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사람입니다. 필코노미 시대, 여러분의 소중한 감정 자산을 지키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전략들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여러분만의 평화로운 영토를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심리 성장을 위해 이유 있는 심리학은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뇌가 자꾸만 나쁜 인연에 끌리는 치명적인 오류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유 있는 심리학이었습니다.